안녕하세요, 에어 도서병입니다. 자, 오늘은요 스타리아 EV 리무진 차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니즈를 갖고 있는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이제 라운딩을 좋아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하는 경우, 회사에서의 뭐 임원용, 의전 차량, 그리고 영업용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차량들에 대한 고충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순수 전기 차량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게 스타리아 EV 리무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은 게, 비슷한 차량을 제가 구매하려고 지금 알파들을 다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좀 비교가 될 수 있는 차량일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시승까지도 해보면서 이 가격대의 가성비가 정말 있는지, 장단점들을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서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같은 경우에는 8,400만 원대로 출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야, 이거 스타리아를 8천만 원대를 주고 구매하는 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텐데, 생각을 조금만 더 바꿔보면요, 일단 두 가지가 붙죠. 전기가 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붙는 게 리무진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러면 뒷좌석에 대한 편의사항들이 또 좋게 구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 가격이 좀 더 비싸죠. 여러 가지들 감안했을 때 제가 뭐 저렴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펴는 봐야 되는 그런 가격대로 출시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대 측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차를 만들었을까? 이 6인승 리무진에 초점을 맞춰서 만든 차량이 아닙니다. 11인승의 라운지 투어러에 초점을 맞춰서 이 차량을 만든 거죠. 그 이유가 전기차잖아요. 전기차는 보조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11인승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보조금이 1,500만 원입니다. 엄청나잖아요. 거기에 11인승은 뭐가 가능하죠? 사업자가 출고했을 때 부가세 환급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이거는 굳이 가격 비교를 해보더라도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충전 여건이 된다, 인프라가 된다라고 하면요,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지 않고 차라리 차량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나니까 진짜 전기차를 보조금을 받고 출고하는 게 당연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지금 이 6인승 리무진 차량을 이제 보조금을 계산해 봤을 때 보조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22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럼 뭔가 혜택을 다 받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확실한 목적이 있는 분들한테만 이 6인승 리무진을 타겟한 거고, 일반적인 타겟 고객층은요 11인승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럼 차량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외관 한번부터 가볍게 한번 보자고요. 근데 외관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냥 별로예요. 왜 별로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래도 명색이 리무진이잖아요. 리무진이라고 하면요, 조금 더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좀 멋있는 포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카니발 하이리무진 있잖아요. 그 차량은 딱 나왔을 때 에어댐이 장착되면서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꽉 차 보이는 그런 특별함을 전달해 주는데, 스타리아를 봤을 때요,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진 않아요. 이 밑에 그냥 하단에 소재가 좀 다른 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냥 이런 포인트? 근데 이런 포인트가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고 특별해 보이지 않는 거죠, 제 눈에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특별해 보이시나요? 저는 그냥 일반 스타리아랑은 크게 다를 게 없는 그런 디자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이 앞모습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와, 대박인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차는요, 앞에도 충전구가 있고 뒤에도 충전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크잖아요. 근데 충전기를 꽂으려면 그 주차 공간이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앞에도 꽂아도 되고 뒤에도 꽂아도 됩니다. 어디에도 꽂아도 그냥 편안하게 충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전기차 오너분들이라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다가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야, 볼게요. 전동으로 이렇게 열리진 않고요, 딱 눌러서 이렇게 제껴줘야 됩니다. 야, 급속이네요. 급속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충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급속일까요? 아쉽게도 급속은 아닙니다. 완속 충전기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앞쪽은 급속, 뒤쪽은 완속. 리무진이 아닌 모델을 구매했을 때 이 충전기 두 개를 이렇게 추가한다라고 하면요, 옵션 가격이 45만 원을 추가해야 됩니다. 리무진은 그냥 무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옆모습을 보게 되면요, 아쉬움이 그대로 남습니다. 앞에도 아쉽다 그랬잖아요. 옆에도 그냥 아쉬워요. 뭔가 특별함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더 아쉬운 건요, 요거예요. 이 사이드미러 커버가 무광이에요. 무광은 좀 저렴해 보이잖아요. 이런 게 좀 아쉽고요. 휠 디자인도 뭔가 아쉽지 않아요? 뭔가 휠 사이즈가 작은 건 뭐 알겠는데, 그냥 이렇게 블랙으로 마감 처리했다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차라리 그냥 리무진이니까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 남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넥센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데
타이어는 아주 값비싼 네, 타이어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가만히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이드에 이런 이 골드 색상의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 있긴 한데 실제로 보게 되면요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좀 많이 아쉬워요 진짜. 대표님 발표회 때 네. 검은색 리무진이 있었는데 네. 확실히 블랙에 골드는 포인트가 좀 되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화이트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포인트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군요. 블랙의 이 포인트는 좀 이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후면부를 보도록 할 텐데 후면부도 뭐 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항상 길거리에서 보던 그냥 스타리아예요. 크게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밑에 이렇게 포인트만 들어간 느낌을 연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쉬운 게요, 여기에 리무진이라는 레터링 각인 정도만 써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스타리아 EV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뭐 외관에 대한 아쉬움은 굉장히 크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의 중요 부분은요, 실내에 있잖아요, 그죠? 뒷좌석의 편의 그리고 승차감, 이 기능들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 뒷좌석에서 이제 느끼는 승차감, 편의사항들이 어떤지를 한번 느껴보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처음 탑승했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느낌이 굉장히 좀 넓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스타리아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타리아는 어떻게 보면 승합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영업용 차량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영업용 차량도 맞고 승합 차량도 맞지만 이렇게 좀 의전 차량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특장점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뒷좌석에 딱 앉았을 때에 대한 이 개방감이 진짜 엄청납니다. 윈도우에 대한 크기 보세요. 크기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진짜 시원시원합니다. 그래서 답답하지 않고, 뒷좌석에서 내가 핸드폰을 보든 뭔가 대화를 하든 통화를 하든 이럴 때 좀 멀미를 할 확률, 가능성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차량 가격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단일 트림으로 나오고 차량 가격은 8,400만 원대입니다. 야, 스타리아가 8천만 원? 좀만 더 보태면 1억인데 그럼 차라리 그냥 하이리무진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조금 더 보태서 세계에서 인정하는 미니밴 알파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또 누구예요? 알파드를 타다가 판매를 했고 이번에 다시 알파드를 구매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저로서의 이 비교되는 이 승차감 그리고 편의사항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탑승을 하고 느끼는 부분들, 알파드보다 좋은가 나쁜가, 카니발 특장에 대한 장점이 또 있는가 없는가, 이 경쟁 차종들을 완벽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평균 신장을 갖고 있잖아요. 174cm를 갖고 있는데 여유로운 레그룸을 보여준다는 거죠. 앞좌석에 지금 저희 이제 인플러서문이랑 같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앞좌석을 좀 당겨놨나요? 혹시? 아니요, 여유롭습니다. 여유로운가요? 여유롭. 많이 여유로운가요? 다리를 꽈도 되나요? 네, 꽈도 뭐 충분하고요. 앞좌석에 이렇게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고도 앞좌석을 내가 발로 차고 싶어도 차지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공간의 여유가 굉장히 넓다라는 게 이 스타리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간에 대한 여유는 뭐 진짜 그 경쟁차종 3개 중에서 정말 탑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차는 순수 전기로 나왔기 때문에 이 순수 전기가 가져가는 이제 이점이 확실하죠. 이제 의전용으로 내가 편안하게 탑승했을 때 승차감을 더해서 이제 소음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시내 운행을 할 때 노면이 안 좋은 도로를 계속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소음이 억제돼 있고 아예 들리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도 편안한 승차감과 이런 여유로운 뒷좌석의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전기차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리아가 화물차, 뭐 승합차라고 해서 승차감이 너무나도 좀 거접하지 않을까, 통통 이렇게 튀지 않을까, 저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지턱을 계속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승차감에 대한 부분은 진짜 뭐 알파드처럼 아주 고급스러운 승차감이 나온다 라고 하면 거짓이에요. 승차감은 알파드가 훨씬 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승차감이 굉장히 불쾌할 정도, 어린이 전용 차량 혹은 뭐 버스, 승합차에 대한 느낌이 나진 않습니다. 배터리가 하체에 딱 깔려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이제 바닥에 깔려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승차감에 대한 부분은 무게중심이 잘 잡혀있고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승차감에 대한 점수를 굳이 주자면 알파드가 1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이 스타리아 EV 같은 경우에는 7에서 한 8, 그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트에 대한 이 착자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알파드랑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핸드폰 충전기가 딱 이렇게 메인으로 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트 조작 버튼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탑승하기 전에 좀 몇 가지 이렇게 눌러봤거든요. 뭐 시트에 대한 조절은 굉장히 좋죠. 네. 그리고 현대기아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무중력 시트에 대한 버튼이 원터치로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다시 원복할 수 있는 것도 원터치입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만족스러운 거는요, 이 마사지 기능이에요. 마사지가 뭐 알파드도 있어요. 그리고 카니발 특장의 옵션으로 넣어도 돼요. 근데 마사지 기능 자체가 그냥 간질간질거리고 굳이 그냥 안 틀어도 되는 이런 무늬만 마사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스타리아 EV 같은 경우에는 무늬만이 아니에요. 5가지 모드를 손쉽게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강도를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가장 강하게 했을 때 이 압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거짓말 못해서 집안의 마사지 시트, 안마 시트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까지 연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마사지에 대한 기능은 그냥 100점 상위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시원합니다. 조작에 대한 편의성도 너무나도 좋죠.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잘하는 게 한국인들이 조작 버튼들을 좀 쉽게 조작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현대차의 가장 이점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시트 자체가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뭔가 야들야들하고 촉촉하고 되게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아있다는 느낌은 들진 않거든요. 알파드는 딱 뒷좌석에 이 시트에 앉았을 때 이런 느낌이 있어요. 몸을 감싸주고, 그리고 몸을 탁 보호해주고 있다, 막 이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그만큼 가죽의 질감도 촉촉하고 앉았을 때에 대한 폭신폭신한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 스타리아 EV 리무진은 탔을 때 야 진짜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많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부가적인 기능들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슬라이딩으로 없애버리고, 그리고 오작동하지 않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주 좋죠. 그리고 여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열리게 되면 여기에서 뭐 노트북을 켜놓고 이렇게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한 뭐 식사 같은 경우에도 식판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접게 되면 또 이렇게 외모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100km 정도로 지금 정속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느껴지시는 풍절음, 그 다음에 노면의 어떤 승차감으로 다가오는 느낌, 이런 것들은 내가 의전용 차량을 타고 있는 그 느낌이 아주 고급스럽게 다가오시는지? 아닙니다.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속도의 이 풍절음이 조금 더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풍절음과 이 노면 소음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와요. 생각보다 조용하진 않다? 근데 또 생각보다 이 고속에 대한 승차감 있잖아요. 이 승차감은 매우 뛰어나다?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이 승차감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라서 이제 노면 소음이 더 크게 느껴지나?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커서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아니고요. 일반 차량들이랑 거의 흡사한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다? 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좌석 운전했을 때 좀 어떠세요? 제가 그동안 느꼈던 스타리아랑은 좀 다른 게, 바닥 쪽에 배터리 무게가 차를 눌러주는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그런 건지 일단은 주행에 있어서 제가 지금 RV를 끌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일상적인 전기차? 딱 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느끼는 게 이 노면 소음과 풍절음만 거슬릴 뿐이지, 이 고속의 이 승차감 있지 않습니까? 이 승차감 자체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카니발보다 승차감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기차에 대한 그 배터리의 무게가 정말 한몫하는 것 같아요. 승차감 너무 좋은데요? 유리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풍절음이 좀 많이 들어온다 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타이어에 대한 노면 소음 같은 경우에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두 가지 부분만 단점으로 조금 작용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완벽의 수준에 가깝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좀 느껴지는 거는, 분명히 리무진으로서 의전, 그 다음에 고급스러움,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 앞에 센터페이서 구성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진 않아서,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리무진인가?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요소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급 미니밴을 타더라도 이제 앞좌석에서부터의 이 하이 클래스를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대시보드라든지 뭐 여기 센터페시아 소재들도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데, 스타리아는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냥 이 천장,
이 천장 마감만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천장은 지금 다 알칸타라 소재로 되어 있는데 만져봤을 때는 그 부들부들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딱딱한 알칸타라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좀 싼 거 아니에요 근데? 비싸 보이진 않은데 만졌을 때? 직물이랑 뭐가 다르나 싶을 정도로 그냥 시각적으로만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의 마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대표님. 지금 의전 차량을 구매한다면 전기차가 없지 않아요 지금 현재?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제한이 없잖아요. 네. 하이브리드는 있죠. 100%의 순수 전기 그리고 의전용으로 이제 탈 수 있는 VIP 시트를 갖고 있는 차량이 유일하게 이 스타리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리아 리무진 시트는요 조금 더 특별함을 갖고 있습니다. 1열 같은 경우에는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3열도 나파 가죽 시트예요. 그럼 제가 앉아있는 이 2열, 이 핵심인 2열은 어떤 시트를 갖고 있냐면요 세미 애닐린 가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 가죽이. 근데 현대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1열과 3열에는 나파 가죽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2열에는 조금 더 좋은 가죽을 썼다라고 합니다. 진짜 좋은 시트라고 해서 만져보고 이렇게 느껴봐도 이게 왜 좋은 거지? 과연 정말 오래 탔을 때 좋은 것일까? 아니면 이런 정말 강도 높은 이 마사지 기능을 좀 버텨내기 위한 기능적인 이제 가죽인가? 잘 모르겠어요. 이 가죽이 비싸고 고급스럽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후석 엔터테인먼트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기본 엔터테인먼트 기능들이 여기에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넷플릭스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웨이브라든지 여러 가지 그 컨텐츠들을 다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화질 자체가 너무나도 선명하거든요. 크기도 딱 적당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시트에서 바라보는 이 각도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시트를 살짝 제껴볼게요.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각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에 있는 이 목 쿠션이 있죠. 이 목 쿠션 자체가 너무나도 편해요. 그리고 이제 무중력 시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버튼을 하나 이제 길게 누르게 되면요, 이제 무중력 시트가 원터치로 작동을 하는데요. 이 앞에 좌석에서 이제 종아리 받침이 딱 올라오게 되고 딱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마사지 강도 세다고 말씀드렸죠. 이 마사지도 너무 시원하고요. 그래서 진짜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쉴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완벽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님, 요즘 이동도 많으시고 특히 미팅 때문에 장거리를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스타리아 EV 이 리무진을 이용하시면 정말 피로가 좀 많이 줄어드실 것 같거든요. 진짜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공간이 일단 너무 넓어가지고 여기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스트레칭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공간이 넓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걱정스러운 게 소음이 너무 크다? 며칠 동안 지금 레인지로버를 타고 있어가지고 그 소음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상대적인 평가도 좀 있어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 제가 또 알파드를 또 하나 계약을 해놨잖아요. 알파드가 나오면 이 차량이랑 정확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방지턱이 계속 이제 있는 도로거든요. 방지턱에 대한 느낌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도로가 안 좋은 구간 지나가고 있어도 진짜 안정감 있네요. 그리고 알파드 같은 경우에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7인승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4인승으로 활용해야 돼요. 뒷좌석에 사람이 탑승했을 때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짐도 못 실죠. 3열 자리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4인용으로밖에 운영을 못 하는데요. 이 리무진 차량은요, 충분히 6명이서 편안하게 이동을 하더라도 공간에 대한 불편함이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장거리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4명 혹은 6명 이렇게 자주 탑승하는 인원이 다 다를 거예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6명이서 이제 운행을 하는 상황이라면 스타리아 EV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렇게 스타리아 6인승 리무진 차량을 제가 뒷좌석에서 마음껏 좀 느껴봤습니다. 승차감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기차의 승차감 역시 달라요. 스타리아 같은 이런 승합차, 이 무게중심이 위에 있는 차량은요, 전기차 배터리가 밑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되려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풍절음, 그리고 노면 소음, 이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전기차 특성상 외부에 발생하는 소음이 없다 보니까 좀 신경 쓰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경쟁 차종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1. 카니발 하이리무진 특장. 이 차량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알파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스타리아 EV로 접근하자면요, 스타리아 EV의 강점은 명확해요. 그냥 제일 큽니다. 실용성이 넓고 그냥 활용성이 좋아요. 그리고
기름값이 안 들어가게 되죠. 전기차니까. 네, 이런 장점 외에는 나머지는 이제 차량에 대한 이제 시승을 통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느껴보고 선택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400만 원에서 가성비를 느낀다라고 하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다 좋긴 좋은데 이 외관이 뭔가 보여주는 느낌이요, 리무진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쉽다. 리무진을 타면 나 리무진을 타고 있다 라는 걸 또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오너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절대적으로 줄 수가 없다. 그러한 외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스타리아 EV 6인승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